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감사원장 검사 탄핵 기각. 감사원장과 그리고 3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됐습니다. 네. 체제 감사원장이고요. 검사 3명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탄핵안이 일단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헌재에 제출된 13건의 탄핵 소추안 중에 8건에 대해서 선고가 됐거든요. 즉 네. 8건이 결론이 났는데 모두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음흠. 먼저 체제 감사원장 건부터 짚어보면은요.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을 탄핵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를 이전했잖아요. 그때 이거 감사를 했는데 부실하게 했다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민주당이 이 탄핵한 두 번째 이유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제보를 근거로 실시를 했고 또 전현희 위원장 외에도 위원회 전반적으로 감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전현희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그러니까 압박하려고 감사한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민주당이 왜 탄핵을 의결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가장 큰 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네.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김 여사를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헌재의 판단을 요약을 해보면은 이 3명의 검사들이 수사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는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3명의 검사들이 좀 뒤늦게 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수사에 문제가 있는 점은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서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김 여사한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방문 조사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경호처 뭐 관련 장소에서 한 거 네, 그건 너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문제 제기였던 거예요.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헌재는 결론 내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헌재가 문제 삼은 거, 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 의문이 있다라고 본 지점은 이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김 여사의 메신저 내용, 뭐 PC 기록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뭐 사건이 오래 지나서 해도 의미가 없다고 봤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같이 담았습니다. 예. 즉 요약을 해보자면 문제 있지만 3, 4년 뒤에나 수사에 관여하게 됐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예. 뭐 각각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 최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창수 지검장은 특히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입장문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했고요.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업무의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뭐 대통령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역시 정치적 탄핵 남발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적용한 기준이 엄격하게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적용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석고대자해라, 즉 민주당 사과해라, 탄핵 남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자, 탄핵 남발에 대한 이제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면 민주당 쪽 입장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이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탄핵 남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적시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헌재 결정문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안 의결 과정에 보면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명이 됐다. 즉 그럴 법한 이유, 그러니까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추진할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적었거든요. 특히 헌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적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헌재가 해줬거든요.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헌재가
기각을 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뭐 탄핵안을 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예, 각 당이 그러니까 보고 싶은 쪽만 좀 보고선 입장문을 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네. 근데 제가 좀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기각을 해놓고 음. 그다음에 윤 대통령 거는 인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만약에 헌재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 혹시 이렇게 어제 줄줄이 기각이 나온 게 윤 대통령 탄핵의 어떤 부담, 즉 지금 반발하는 측의 부담 같은 걸 좀 덜기 위한 거 아니야? 막 이런 해석도 어제 나왔어요. 네. 이런 해석들이 있어서 제가 뭐 양당의 좀 주요 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예. 일단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미 예측했던 일이고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정보값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제 감사원장이나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게 기각될 게 좀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걸 가지고 윤 대통령 것을 뭐 예측한다든지 뭐 이렇게 넣어볼 수는 없다. 네, 완전히 별개일 거라고 보고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한다라고 봐야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민주당 쪽에도 물어보니까 예. 다들 기각 예상은 하고 있어서 전혀 동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의총 얘기도 좀 해주더라고요. 의총에서 민주당에서도 기각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어. 이미 예측을 좀 했다라고 하고 그 예측한 건데 왜 그러면 낸 거예요? 하지만 불가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영향은 조금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어제 분위기가 예. 예를 들어 최상목 대행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좀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당분간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네. 뭐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은 그런데 네. 다음 주는 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단정적인 건 아니고 일단은 어제는 좀 잠잠해졌다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일정상으로 봐도 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탄핵을 많이 할 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남발이란 비판을 받을 일은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 분석해 주셨고 정치권 반응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느 부분 주목하셨어요? 민주당이 이번 정권 들어서 29건의 이제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철회되거나 폐기된 걸 빼고 네. 13건이 이제 가결이 됐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8건이 지금 끝났고 5건이 남았어요. 근데 8건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좀 무리했다라는 뭐 비판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그 채널A의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네. 이 탄핵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지적을 하니까 좀 오죽했으면은 우리가 했겠냐 우리라고 좋아서 했겠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누그러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당연히 탄핵해야지 뭐 필요하지 그런데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제 요건으로는 더 이상 이제 다투지는 않겠다 이를테면 탄핵으로 뭐 이런 뉘앙스가 있고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조금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기류가. 대통령의 모든 걸 집중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저는 역시 요거를 보면서 네. 이 두 건의 이제 탄핵 심판을 보면서 역시 헌재는 헌재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에서 뭐라고 떠들든 네. 뭐라고 지적을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8대 0으로 뭐 만장일치. 이를테면은 뭐 감사원장 뭐 이창수 그래서 여당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저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탄핵 소추안 남발한 거 아니다 국회가 이런 얘기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탄핵 소추안 남발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반박할 근거도 야당에도 제기해주고 감사원장도 감사원법 이거 법률 위반이야라고 소수 의견이지만 3명의 얘기를 적시를 했거든요. 하지만은 탄핵을 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뭡니까? 8대 0으로 나올 정도로 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이나 판결이 문제가 없구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막 이런 뭐 받은 글 찌라시 뭐 이렇게 도는 게 네. 뭐냐면은 네.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나눠서 서로 설득하려고. 서로 설득하고 있다. 5대 3으로 싸우고 있다. 6대 2로 싸우고 있다. 그런 건데 네. 그냥 합리적으로 지금 네.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민주당도 사실은 기각을 생각했을 정도로 이게 인용되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관례를 봤을 때. 이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8대 0 나오는 거 아니야? 뭐가 됐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관측을 한 기사들과
뭐 이를테면은 전문가들, 법조인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무난하게 이를테면은 뭐 파면 인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복귀는 결국은 이제 여기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수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스탠스로 봤을 때 네. 팔이 이제 안으로 굽을 가능성을 게다가 이제 이게 탄핵될 사유까지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라고 헌재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탄핵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 돌아가서 명태균 음. 수사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래서 밝힌 거군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믿음을 주려고 한 건데 예. 어쨌든 그 명태균 특검법의 이제 처리 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처리 시한이 내일까지거든요. 예. 15일 내일까지인데 오늘 임시국무회를 열어서 지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검찰한테 모든 칼이 돌아갔다. 특검이 아닌. 예, 예.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죄송합니다. 검찰은 아마도 지금까지 했던 대로 조금 타이밍을 조절을 하면서 지금 정치 상황을 좀 조절을 보면서 이 뭐 소환을 하고 이런 게 좀 있고 김건희 여사 언제 소환하느냐가 아마 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예. 사건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탄핵이 줄줄이 기각됐던 그 내용들 좀 정리해봤고 검찰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박순봉 기자. 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즉시한 거 포기한 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그 내가 봐도 상급 법원의 심판을 좀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 얘기하고 나서 검찰이 어제 다시 논의했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즉시항고 안 하겠다. 포기하는 그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존 입장 유지로 정리가 된 겁니까? 완전히 그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게 입장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천 처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회의를 해봤는데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게 결론인 거고요. 이유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유는 기존하고 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 구속기간 산정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날짜로 하다가 시간 단위로 바꿨다. 이런 것들은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부당하지만 그러나 즉시 항고해봐야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잖아요. 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바에는 차라리 수사 과정에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차라리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특히 어제 좀 새로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예. 표현이 있었어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건 우리가 정할 일이야. 사법부가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한 거 정도로 볼 하냐 수 있죠. 마냐 이거는 검찰 소관이지 법원에서 해라 마라 검찰을 지휘해선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맞습니다. 딱 그런 표현으로 내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고집스러워 보이는 면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에 예.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요라는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예. 판단 다르지 않았어요. 계속 괜찮아요.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건데 예. 지금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검찰이 과거에 구속 취소를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즉시 항고를 하고 심지어 인용됐던 사례들이 5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들을 다 법원이 실제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얘기하는 논리와도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다만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거는 일선 청의한 거지 업무 기준이 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좀 어긋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되기가 좀 어려운 게 SBS 보도가 또 나왔는데 지금 한 건 예전에 이를테면은 구속 취소 다음에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다라고 그래서 다시 재구속된 사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지금 총 5건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6년과 2020년에도 의정부 그리고 2022년에 울산 그리고 2020년에 수원. 그래서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 취소해주고 그러면은 즉시 항고하고 그래서 다시 구속되고 이게 있으면은 그동안 그러면은 그 대검의 입장이 뭐냐면은 그때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한 건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많은 건들이 그때가 다 잘못된 거냐? 그때는 왜 제대로 이제 바로 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됐든 뭐 검찰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나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면이 서지 않으니까 우기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건 작심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냥 계속 풀어주려고 작심했구나 검찰이 이렇게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총공격을 했거든요. 이제 법원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어제 서울 고검에서 네. 이제 뭐 기자회견도 했는데 네. 앞단에 이제 헌재에서 이제 그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기각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어떤 독립성 침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다시 구속될 것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 취소 지금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시 시간으로 계산해달라. 지금 음.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시간으로 계산해도 이제 해당은 안 돼요. 아, 그럼 뭘로 제기한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제기한 거예요? 구속 취소에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가 없어졌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가 없어졌다? 예,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이제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뛰고 꼴뚜기도 뛰고 전국의 어물전에 생선이 다 뛰고 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명한 분들이니까 지금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다 구속 취소 지금 신청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간단하게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 이제 예. 전국 지표 조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근데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가 55, 직무 복귀시켜야 된다가 39. 그래서 뭐 이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이제 변화가 없는데 55대 39. 예. 근데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요. 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가 54. 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42예요. 아니 뭐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헌재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가 기본 원칙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예. 사회에. 그 답을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않겠다. 이게 42%나 나왔습니까? 예.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지금 예. 수용 않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탄핵 심판 이후에 극심하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어저께 그러네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미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탄핵 결과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도 수용해라라는 건데 결국 앞단에 있었던 헌재에 그 8대0 만장일치가 있었잖아요. 물론 개별 의견이 있었지언정 이게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둬서 8대0으로 해야 된다. 개별 의견이 있더라도 이런 게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8대0 뭐가 됐든 8대0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 참고해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어제 국회에서 됐습니다. 네,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요.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재석 279명 중에 찬성이 184명, 반대가 91명, 기권 4명이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좀 어려워서요. 뭐가 통과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거 하나 하고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건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냥 기존 법을 보면 원래 이사회가 충실해야 되는 대상이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회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바뀌게 되는 거는 기업뿐 아니라 주주한테도 충실해라.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해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기업 플러스 주주까지.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거 아니야? 사실상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를 때가 있어요. 있어요. 뭐 가장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지금 LG화학 예를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LG화학이 화학하고 배터리를 같이 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떼가지고 배터리를 넘겨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돈을 끌어올 수 있었겠죠. 이익에는 이제 기업에는 이익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LG화학 주주한테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사실상은 이제 이 정리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바로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는데 이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렇게 되면은 소송 남발될 수 있다 주주들로부터. 그래서 경영권이 위협되고 그 결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건데 민주당 입장은 이건 주주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뭐 헐값에 회사 합병하고 이런 것들 막아서 주주 이익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제2요구권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요건 내용을 좀 물어봤는데 네. 일단 정부 쪽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직 기재부가 입장 정리를 못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처리할 건들이 지금 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그런 것부터 하고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표현도 정부 쪽에 들리는데 지금 만약에 예. 최상목 대행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네. 왜냐면 3명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고를 받다가 바로 해야 돼? 했는데 바로는 아닙니다라고 그럼 이따가 보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아직 입장 정리는 안 된 상황이고요.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 금감원장이에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 여당의 입장하고 달리 가던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6호권 행사에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도 꾸준히 잠깐만, 그러니까 네. 거부권 행사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 네. 기재부가 직을 걸고라도 거기에 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거부권 이복현 행사 막아야 된다는 금감원장은. 얘기인 거예요. 예, 예. 원래 기존에도 꾸준히 이 법안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큰데 특히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그런 얘기 할 자리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수면 아래에서 들린 얘기는 전문가도 아닌데 왜 나서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 얘기는 뭐 검사 근데 출신이 검사 왜 그러냐? 출신이고 그다음에 어. 금감원장이 네. 엄격하게 이 내용 얘기할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상법 개정안 요게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것 같네요. 예, 일단은 국회는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